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젯밤 10시 30분을 기준으로 이번 호우 관련 사망자가 12명, 실종자가 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풍수의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일부 지역엔 최고 500mm가 넘는 비가 온다고 예보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높이고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에 15만 채 규모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천 캠핑장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1명이 원인 모를 집단 감염으로 추정되던 서울 강남의 커피 전문점에 30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연관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귀국 발령을 냈습니다. 뉴질랜드 대사에게도 이 조치를 설명했는데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뉴질랜드의 비외교적 행동에 유감을 보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풍수의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관련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1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최고점을 찍었던 잠수교 수위는 밤사이 빗줄기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현재 잠수교 주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가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잠수교 난간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그제 저녁부터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 시작한 이곳은 어제 오후 한때 수위가 최고 8.8m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가 7.3m 정도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강 쪽에 있는 댐들인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이 사흘째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이 지금도 숨은 15개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8,000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댐은 제한 수위에 불과 1m 안팎으로 근접한 상황이라 방류량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류한 물은 4시간 반 정도면 서울 한강대교에 도착합니다. 한강 수위에 따라 도로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경찰 등 당국의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올림픽대로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올림픽대로에서 강서구 개화동과 광화동으로 향하는 길목인 개화 육관문 부분이 통제됐습니다. 이외 올림픽대교와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은 어제 한때 통제됐다가 지금은 소통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출근 시간 비가 예보된 데다 한강변 간선도로 통제 구간은 수위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펜션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무너진 건물과 흙더미에 묻힌 승용차 주위로 수색 작업이 진행됩니다. 집중호우가 퍼부은 가평에서 어제 오전 펜션이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펜션 주인인 60대 여성과 30대 딸 2살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사가 덮친 건물은 펜션의 관리동으로 숙소동의 투숙객들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션 관리동 건물 뒤쪽 호명선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건물을 덮친 사고입니다. 두개동에 건물이 있는데 객실동은 피해가 없었고 관리동 117제곱미터에 대해서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에서 일하던 베트남인 1명도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어젯밤 가족 3명만 매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의 차가 현장에 없다는 점 등을 CCTV로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펜션 관리동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수색을 마쳤지만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교 부근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 62살 A씨가 실종됐습니다. 이 남성은 폭우에 논에 물이 불어나자 이를 살펴보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도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곳곳에서 둑이 무너지고 일부 가정집들은 집안 가득 들어차 있는 빗물을 빼내기 바빴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용트림을 하며 물이 세차게 흘러갑니다. 폭우가 지나간 길목은 보수공사로 눈코 뜰 새 없습니다. 가정집은 서랍 한가득 빗물이 담겨 나옵니다. 그제부터 퍼부은 비로 경기 북부 지역은 밤새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천 주변의 일부 도로는 통제됐고 각종 토사 유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보시는 것처럼 폭우를 이기지 못한 둑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람한 물을 피하지 못한 마을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하천이 범람을 하니까 감당을 못하게 공장하고 저희 집 안에 내부가 다 침수가 됐어요. 차 안에서 가면서 뭐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남양주 왕숙천 등 일부 하천에서는 홍수경보도 발령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3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진 강원 영서 지역. 그런데 300mm가 더 내린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라 걱정이 큰데요. 이미 도로가 흙밭으로 변한 곳도 있고 주차장벽이 무너져 차량이 완파되기도 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거센 물줄기에 바위와 흙더미가 쓸려 내려와 도로를 덮었습니다. 흙을 막았던 울타리도 힘없이 주저앉았고 맞은편 군부대 담장도 무너졌습니다. 그제 강원도 철원에 밤사이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산사태가 속출했습니다. 강원도 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430여 곳이나 됩니다. 산사태가 아니래도 지름 수미터의 큰 바위까지 쓸려 내려오는 토성류 우려 지역도 2230곳입니다. 인근 아파트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주차장 옹벽이 15m 정도 무너져 내려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툭툭 떨어지는 게 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불안하니까 이게 비가 언제 많이 오는데 뭐 내일부터 모레까지 300mm 온다니까 너무 힘들어. 바위 더미에 차량 5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인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현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줄기가 방금 전부터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지난 1일부터 내린 비로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했고 실종자도 14명에 달합니다. 전국적으로 호우와 홍수특보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에는 오늘도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까지 많은 곳에는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오늘 중국에 상륙해 오늘 밤 상하이 부근 육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며 내일까지 호우가 이어지겠고요. 장마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수도권에는 시간당 120mm 이상의 강한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높아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기상당국은 일부 지역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무단 방류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우리나라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을 통해 장마에 대한 경고 방송을 거의 매시간 내보냈습니다. 작년 태풍 링링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만큼 강력한 폭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중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장마 전선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지나가는 이 저기압과 이 또다시 합세해가지고 이 장마가 국규모나 세계에 있어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안도, 황해도, 개성시, 자강도 남부, 강원도 내륙 일부 지역엔 5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는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양강도, 함경북도, 나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도 중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무단 방류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위험 수위는 이르지 않았지만 군 통신선 단절로 북한은 수문 개방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가 서로 내탓 공방을 하며 또 한 번 강하게 충돌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결국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자마자 내탓 공방으로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부동산 관련법을 일방 처리했다고 성토를 쏟아냈고,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에서 심의를 반드시 하라는 국회의원의 심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가시겠습니까? 이게 독재와 다른 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소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법사에서 말갈바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체계작구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의견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의사 진행 발언만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소위 구성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예? 막 지르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소위 구성 안 된 거 누구 책임입니까? 김도욱 간사님 정확하게 말하세요. 갈등이 극에 달하며 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해버렸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관련법 11건과 공수처 후속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역사서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이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오늘도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 교통 통제 상황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이 잠수교는 수위가 낮아진 것 같은데 이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잠수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조금 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 난간, 그러나 대부분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제 저녁부터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 시작한 이곳은 어제 오후 한때 수위가 최고 8.8m에 이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내려가 7.3m 정도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강 쪽에 있는 댐들인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이 사흘째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이 지금도 숨은 15개 가운데 10개를 열고 초당 8,000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팔당댐은 제한 수위에 불과 1m 안팎으로 근접한 상황이라 방류량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 댐에서 방류한 물은 4시간 반 정도면 서울 한강대교에 도착합니다. 한강 수위에 따라 도로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경찰 등 당국의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전부터 통제됐던 올림픽대로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의 통행은 오늘 새벽 해제됐지만 올림픽대로에서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으로 향하는 길목인 개화 육관문 부분은 여전히 통제 상태입니다. 이외 올림픽대교와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도 어제 한때 통제됐다가 지금은 소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출근 시간 비가 예보된 데다 한강변 간선도로 통제 구간은 수위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안보에 필요한 조치라며 세계 무역기구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홈페이지에 올라온 분쟁 해결 기구의 정례 회의 요약본입니다. 인도, EU 이슈 외에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논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측의 발언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송이 늘어나면 WTO가 각국의 안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이 안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이 WTO에 제소하거나 WTO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안보 문제를 수출 제한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발언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역 분쟁을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WTO 공식 회의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한일 수출 규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 바로 수박인데요. 미국에선 어제 다양한 수박 요리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수박. 이 많은 수박이 다 어디에 쓰이나 했더니 미국에서 8월 3일 비공식 수박의 날을 맞아 수박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잘라 먹는 것도 좋지만 구이로 또 샐러드로 수박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한데요. 92%가 물로 구성돼 수분 섭취하기에도 좋은 수박. 올여름엔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을 땐 당장이라도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어지죠. 아마 길 잃은 이 악어 한 마리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 사는 이 남성은 어느 날 아침 깜짝 놀랐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생각지 못한 손님이 와 있었는데요. 바로 엘리게이터 악어 한 마리가 수영장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던 겁니다. 집 전체에 별다른 흔적이 없었던 걸 보아 이 작은 악어가 직접 울타리를 넘은 걸로 보인다는데 악어도 이번 더위는 견디기 어려웠나 보네요. 남들은 두 팔로 해도 어려운 걸 한 팔로 해내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제 갓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녀의 스윙 실력 한번 보실래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이 가볍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16세 소녀의 스윙 영상인데요. 이 소녀는 지난 2014년 동정맥 기형이란 희귀 질환으로 왼쪽 손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른팔만 이용해 최근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영상이 퍼지자 골프계의 전설 닉 팔도와 필 미켈슨까지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같은 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네요. 오늘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부터 지금까지 안성에서는 400mm 이상,
여주와 이천, 철원에서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 내내 내렸을 비가 올해는 단 며칠 사이에 집중된 건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도 많은데 앞으로 또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서는 100에서 300mm, 많게는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서는 5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호우 경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지금 서울은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에선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 일부 지역은 이례적으로 1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잠시 약해질 수 있어도 내일 새벽에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는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남부지방과 해안가에서는 열대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주 현재 기온 28.1도, 광주는 26.5도입니다. 낮 기온 역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남부와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33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대구 34도, 전주와 광주는 33도, 대전과 청주는 32도, 서울은 28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태풍 하구핏은 중국 푸저우 부근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정체전선에 힘을 불어 넣어주면서 비구름을 강하게 발달시킬 텐데요. 중부지방의 비 당분간 길고 강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